세연이 없이 하려니까 어색하네. 괜찮아요 저는. 뭐가 또 괜찮아. 마음속에 있으니까. 안녕하세요. 붕가붕가 조선극장의 동정. 아, 오늘은 남이 없네요. 네, 남이에요. 저희가 사진으로만 준비해 놨습니다. 남이세연 씨가 그렇게 말하니까 어디 먼 곳으로 안전곳으로 간 것 같잖아요. 남세연 씨가 이제 회사 일로 전주 영화제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아마 내려가고 있을 거예요. 어쨌든 오늘은 아쉽게도 남세연 씨 없이 이렇게 둘이서만 일단 한번 해볼게요. 자, 제 3회 붕가붕가 조선극장 신작 대 신작. 오늘의 영화는 브루클린입니다. 네. 존 크리올리 감독의 영화죠. 그렇죠. 브루클린 제목 그 자체가 그냥 브루클린이에요. 그렇죠. 너무 되게 직관적인 제목. 맞아요. 브루클린에서 일어난 일이고, 사실 브루클린 하면은 떠오르는 영화가 몇 개 있잖아요. 많죠. 저는 네. 뭐지 브루클린으로 가는 마지막 비상도. 네, 아주 그거 되게 약간 좋아하거든요. 네.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죠? 파격적인 영화죠. 소설이 근데 더 파격적이래요. 소설이 원작인가요? 소설이 원작인데 아, 굉장히 파격적이래요. 영화는 약간 순화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영화 그게 자체도 순한. 네. 그래도 영화 자체도 워낙 좋은 영화고, 그리고 브루클린을 배경이라고 할 만한 영화들도 몇 개 있어요. 이제 세르조 레오네 감독의 원스 오폰 타임 인 아메리카. 예, 이 영화도 이제 뒤에 보면 그 브루클린의 유명한 그 다리 같은 것도 나오고, 그렇죠. 네, 여기에 나오는 맥스가 이제 브루클린 출신이고. 네. 일단 브루클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떻게 보셨어요? 느낌이?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아, 네. 제가 일단 로맨스 빠돌이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약간 그 영화가 네. 캐롤하고 굉장히 접점을 많이 만들려고 홍보를 했어요. 홍보 자체를 그렇게 했어요? 네, 캐롤 제작진이 다시 뭉쳐 뭐 이런 것도 썼고. 그럼 원래 보통 블록버스터에다 쓰는 그렇죠. 건데. 근데 캐롤이 네. 워낙 또 약간 핫했으니까. 네, 맞아요. 그리고 또 로튼 토마토 지수 막 이것도 비교하고 이게 더 높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비교를 많이 했는데 일단은 저도 그거를 좀 염두에 두고 봤어요. 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브루클린이 좀 더 좋지 않나. 저는 캐롤이요. 네. 그래서 브루클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볼게요. 브루클린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로맨스, 기본적인 토대는 로맨스 영화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로맨스 영화이고, 거기에 넘친 게 네, 성장담. 네, 성장 영화이고, 그리고 이제 소재로 볼 때는 이민자들의 얘기예요. 그렇죠. 이민자끼리 사랑과 이제 이민자가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왔을 때 겪는 어떤 향수병 같은 이야기도 있을 수 있고, 약간 막말로 약간 아일랜드 촌뜨기가 그렇죠. 약간 세련된 여성이 되어가는 그런 모습도 보여줄 수 있죠. 그러니까 외형적인 성장도 있고 내용적인 성장도 있어요. 네. 그리고 여성 영화라는 측면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여성이 주가 되는 영화들이 많이 없는데. 네, 맞아요. 요즘에 로맨스에서 여성이 되게 부각되는 것 같아서 좀 기분도 좋고. 왜 본인이 기분이 좋으세요? 네? 예쁜 분들이 많이 나오니까. 예쁜 분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게 여성 영화랑 상관이 있나요? 아니 남성 영화면은 섹시한 여자들 많이 나오잖아요. 막 본드라든가 막 이런 개인적으로는 네. 그런 섹시한 여자보다 약간 청순하고 좀 귀엽고. 그거 굉장히 남성 영화에서 남자들이 바라는 상 아닌가요? 귀엽고 청순하고 막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되게 내조자라고 그런 여자. 내조보다 그냥 그렇게 귀엽게 생기고 외형적이. 그래서 일본 여자를 그렇게 좋아하신다고. 그럼요. 네. 섭렵하고 있습니다. 섭렵이라는 표현은 약간 좀 장르를 가리지 않고요. 일본 여자 영상이라면 만나보신 적도 없으면서 그렇죠. 영상으로만 어떤 영상이든 일본 여성과 함께 어떤 영상이든이 좀 포인트인 것 같은데 좀 당신들도 똑같은 거 알고 많이 보시는 그 그럼요. 영상들. 형도 많이 보시지 않아요? 아니요, 저는 일본 여성분들 건 잘 안 봐요. 어쨌든간 한번 일단 기본적인 토대인 로맨스 영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영화의 기본적인 플롯이에요. 주인공인 에일리스가 이민을 와요, 브루클린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 이민자인 토니와 사랑에 빠져요. 네. 그리고 언니의 죽음 때문에 돌아간 아일랜드에서 어떤 그 이름이 뭐였죠? 짐 페러를 만나가지고 호감을 가지게 돼요. 그렇죠. 사귀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약간 어느 정도의 사랑의 감정은 품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거기에 정착할 생각까지 했었으니까. 그렇죠. 이거에 대해 이 플롯이 정말 좋았다는 거잖아요. 네, 전 너무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멜로와 로맨스를 나누는데 멜로는 집중되는 인물들의 사랑을 굉장히 부각하는 영화잖아요. 그래서
이들의 사랑은 너무 숭고하게 그리고 나머지는 조금 약간 사랑받지 못할 사람으로 그리는 삼각관계나 사각관계에 있어서 그런 측면이 굉장히 많은데 이 영화는 일단은 에일리스라는 인물에 집중해서 두 가지 사랑을 그리죠. 근데 처음에 토니와 그 브루클린에서 사랑에 빠지는데 네. 여기서 이제 다시 돌아가서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사랑은 분명히 이렇게 한계가 존재하는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사랑도 사실 한계가 있잖아요. 네. 언젠가는 막 얘가 좀 싫어지고 좀 다가가기 짜증나고 만지기 싫고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 것처럼 사랑의 한계가 명확한데 그것을 또 사람의 의지로 넘어서려는 모습을 보이는 그래서 저는 일단 가장 좋아하는 로맨스 플롯이죠. 사람의 의지를 부각시키는. 그 의지를 가진 건 바로 에일리스죠? 그렇죠, 에일리스. 네, 에일리스가 의지를 가졌어요. 맞아요. 아마 그 측면이 로맨스 영화일 뿐더러 이 영화가 성장 영화인 면으로 보이게 해줄 거예요. 그렇죠. 네, 원래는 이제 아일랜드에서 약간 수동적으로 살았다면 수동적으로 살았을 거예요. 네. 특히 이상한 잡화점 같은 데서 일하면서 그 아줌마 너무 짜증나잖아요. 정말 짜증나는 사람이에요. 아 진짜. 정말 어떻게 그렇게 밉상을 잘 그려냈을까? 연기를 너무 잘했어. 맞아. 어쨌든 그러면서 그걸 극복해내고 결국 자기의 사랑인 토니를 찾아가는 어쩌면 그러니까 저는 토니가 약간 거칠게 말해서 발전에 대한 상징이고, 그렇죠. 짐이 이제 안정성에 대한 상징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자기가 발전한 만큼 자기의 능동적인 그런 행동으로서 토니를 찾아간 거죠. 그래서 성장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로맨스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재밌는 건 뭐냐면 네. 일단은 우리는 비어있는 부분을 항상 사랑을 할 때 네. 비어있는 부분으로 가잖아요. 반대가 끌리는 이유처럼. 네. 그러니까 어디죠? 아일랜드라는 굉장히 익숙한 공간을 떠나서 브루클린으로 들어가는데 이 여자에게 강요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맞아요. 일단은 주변이 소음으로 너무 막 시끄럽고 네. 그리고 처음 보는 사람에게 친근함을 강요받아요. 그런데 유독 토니의 말소리만 되게 또렷하게 들리거든요. 거기서 이제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조금 편안하고 안정적이기 때문에 과거처럼 예전에 네네. 내가 아일랜드에 있을 때처럼 편안하기 때문에 끌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또 아일랜드로 돌아왔을 때 그 동널 글리슨이 연기했던 짐 페럴에게 네. 끌리는 거는 그 당시에는 굉장히 싫어했던 인물상이거든요. 네네. 막 나랑 반대 있는 사람 같고 부자 같고 근데 이상하게 또 안정을 찾고 나서 집으로 오니까 또 반대가 끌리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약간 그 미묘한 희소타기 같은 느낌이 저는 너무 마음에 들었고 이런 면에서 이제 로맨스 영화라는 말을 할 수도 있을 거고 저는 약간 이민자 영화로서 좀 얘기를 하자면 이민자에 대한 영화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로맨스를 다룬 영화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전에 제임스 그레이 감독의 이민자 2013년에 나온 영화나 네네. 이제 뭐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갱스 오브 뉴욕 같은 영화를 봐도 이민자의 삶은 항상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천대받고 그렇죠. 블루칼라의 일을 하면서 고된 삶을 살고 아직 미국에 적응을 다 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의 얘기이고 그리고 대부분 아메리칸 드림에 대한 어떤 회의나 좌절을 다루는 경우도 많아요. 물론 대부분이 그랬죠. 예. 그런데 이 영화는 그런 것은 약간은 차치하더라도 그렇죠. 거기서 만났을 때 향수병을 극복하면서 이제 사랑을 나누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 안에도 그러니까 그 시대에도 이제 사랑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아름다운 그렇죠. 사랑이 네. 이제 그런 관점을 담아서 좀 재밌었던 영화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도. 그렇죠. 너무 좋았죠. 근데 저는 이 영화가 이 점은 좋았던 지점인 동시에 약간 아쉬운 지점인 것은 카메라가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는 굉장히 전형적인 카메라를 잡는데 예를 들어서 토니와 그 에일리스가 있을 때 이렇게 풀샷을 잡고 그 다음에 미들샷을 잡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서로의 얼굴을 잡는 이런 샷이라든가 정형화되어 있는 굉장히 정형화되게 안정적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대화할 때도 항상 저를 한번 잡고 토니를 잡고 저를 잡고 토니를 잡고 오버 더 숄더.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를 이렇게 운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안정적이긴 해요. 네. 그런데 약간은 영상적인 측면에서는 아쉬워요. 심심하죠. 예, 약간 심심한 면이 있어요. 우리가 영화를 볼 때는 정말 뛰어난 장면과 어떤
것들 그런 씬 구성 같은 걸 보면은 아주 막 감탄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약간 그런 면은 좀 아쉽긴 했어요. 이 영화는 그러고 보면은 그냥 끝나고 나서 조금 가슴이 아련해지는 그런 느낌이지 영화를 보면서 이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 감독이 존 클리올리 감독이 제가 전에 한번 찾아보니까 네. 보이 A라는 영화를 찍었었더라고요. 보이 A? 네, 보이 A 영화 보셨어요? 안 보셨죠? 안 보셨어요? 스스로를 높이세요 갑자기? 안 봤죠. 안 봤습니다. 아니 스스로를 되게 높이시네. 네, 안 보셨습니다. 저는. 예, 그 보이 A라는 영화는 이제 아주 어린 소년이 어떤 나쁜 소년하고 어울려가지고 네. 어떤 여자를 살해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감옥인가 소년원 같은 보호소에 들어갔다가 전혀 한 사회생활을 못하다가 나와서 사회를 겪게 되는 이야기예요. 전형적인 성장담이네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 감독이 어떤 사회에 대한 적응에 약간 관심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 아까 성장에 대해서 네. 조금 더 하고 싶은데 네. 에일리스는 기본적으로 새로운 것을 별로 선호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보수적이죠. 보수적이고 네. 그게 어디서 드러나냐면은 토니와의 대화에서 토니는 계속해서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주고 결혼하자고까지 하는데 네. 에일리스는 사랑한다는 말을 극히 아낍니다. 음, 사랑한다는 말과 비슷한 말을 한 번 하는데 그게 뭐냐면 나도 너랑 느끼는 게 같은가? 약간 맞아요, 그런 말을 맞아요. 한 번 해요. 그게 에일리스가 한 고백이에요. 예, 그렇죠? 떠나기 전에 한 번 그냥 사랑한다고 하는 그게 끝인데 결혼한다는 것도 굉장히 끝까지 아껴주고 그런데 이제 돌아와서 완전히 마지막 씬에서 네. 그 토니를 이렇게 그윽하게 바라보는 장면이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는 근데 말로 굳이 하지 않아도 눈빛으로 드러나는 사랑한다라는 표현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얘가 이제 말로 하지 않아도 네. 분위기로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했구나가 딱 보이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브루클린에 대한 평가는 한번 여기까지 해볼게요. 가격을 한번 매겨볼까요? 가격. 네, 가격이요. 저는 네. 이게 기준이 없어가지고 저는 9,500원. 9,500원. 굉장히 세죠? 많이 주신 것 같아요. 세죠? 네. 9,000원? 9,000원? 아니, 네. 9,200원. 몇백 원 단위로 빌다 그래. 약간 애매한 게 있어서. 그래요? 9,500원이면 너무 많이 주는 것 같고. 네네. 9,000원 정도. 9,200원. 저는 저도 9,000원이요. 9,000원? 네네. 그러면은 평균 9,100원? 그 평균 좀 없는 김에 한번 말해요. 평균 좀 내좀 합시다 좀. 아니 없으니까 내야 될 것 같아. 이 사람이 자꾸 평균 내니까 평균 내면 다 그게 그거야 근데. 근데 정말 그거 갈리지 않는 그러네. 거예요. 예. 생각해보면. 거의 다 그게 그거인 가격이 나와요. 항상 비슷비슷해요. 8,000원 아니면 9,000원대예요. 근데 좀 네. 약간 저는 좀 더 내고 가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IPTV나 이런 걸로 신작 막 나오면 10,000원 내고 보고 막 그러잖아요. 그걸로 봐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 영화관에서 굳이 안 봐도 네. 이야기 자체로 조금 감동을 주는 영화이기 때문에 네네. 굳이 생각해보면 영화 가격은 안 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그 소설 같은 거 있으면 사서 봐도 될 것 같아. 그거는 영화로서 찍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 아닌가요? 근데 이야기 자체가 그냥 시나리오집만 그럼 보면 되겠네. 근데 이야기가 너무 감동적이고 그리고 이 에일리스를 했던 그 배우 이름 뭐죠? 시얼샤노. 시얼샤노넌. 네. 얘가 너무 예쁘게 컸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 개인적인 빠짐은 개인 블로그에 올리시고요. 그런 거는 올려놨어요. 네, 그래요? 예. 시얼샤노는 이쁘다고. 올려놨어요. 그 블로그는 절대 들어가면 안 되겠네요. 예, 그럼 브루클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